네, 반갑습니다. 경매아의 도성국사입니다. 오늘 다룰 컨텐츠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에 농지와 관련한 법 개정이 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을 텐데요. 부동산은 법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시장에 진입을 아예 못하고 또는 안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해서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정작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농지를 왜 사야 하고 농지 투자, 농지연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시장에 떠도는 오해와 팩트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지연금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것은 월급 봉투 1000개를 받는 것과 같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계시죠. 현재를 충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를 계획하지 않으면 그 미래에도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물통을 열심히 저 나르고 있지만 앞으로 늙어서도 계속 저 나를 수 없는 거예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래서 파이프 라인을 쫙 만들자. 그게 바로 이제 내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먹고 살고 하고 있지만 일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늙어서까지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성공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목적과 목표가 있듯이 투자에도 목적과 목표를 정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개념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 이것을 하느냐 항상 물어봅니다. 왜 이 아파트를 사시죠? 왜 이 토지를 사시죠? 물어보면 답을 제대로 못해요. 그냥 막연하게 남들이 하니까. 잘못된 거죠. 무엇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해야 되는 게 명확하게 나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목표를 달성할 건지, 이런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공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는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논리적 데이터를 토대로 반드시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지키고 불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토지 투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토지 투자로 쭉 한 7, 8년 정도를 토지 투자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계속 이제 법과 제도가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또 토지 투자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되고,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이 중과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그래서 단기 보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2년 이상 가져야 일반 과세로 전환이 되고,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소득세 중과하겠다. 그럼 무슨 토지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사업용 토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 차이가 뭐냐면, 그냥 놀리고 있냐, 이 땅을 놀리고 있냐, 아니면 이용하고 관리하고 있냐, 이 차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 개발하고 있잖아요.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땅이냐, 개발하려고 하는 땅이냐, 아니면 내가 농사를 지어서 어떤 농지연금용으로 활용할 그런 땅이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업용으로 반드시 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발할 땅이 좋냐, 아니면 농사를 짓는 땅이 좋냐, 그건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발할 땅을 찾는 것, 그리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농지연금용 토지가 따로 있고 토지 개발용 토지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5월 3일 날 하나은행에서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40대가 인생 최대 과제 중에 최대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은퇴자산 마련이랍니다. 은퇴자산. 42%, 무려 절반 이상이 은퇴자산 마련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 과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이 내 집 마련, 3위가 자녀교육, 4위가 자기개발인데 40대가 생각하는 노후생활 필수생활비는 월 203만원이랍니다. 203만원. 농지연금이 뭐죠? 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컨셉이죠. 자, 주요 노후 소득원은 공적연금, 개인연금, 예금 적금, 퇴직연금 뭐 이런 순으로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연금, 연금 상품, 이런 상품들을 이제 가입을 해서 합니다.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많이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토지 투자에 있어서 제일 쉽고 가장 안정적인 게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자, 그래서 농지연금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40대가 가장 인생 최대 과제로 뽑고 있는 노후 준비, 은퇴 자산 마련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나왔죠? 농업인에게 매월 연금 형식으로 농지를 담보로 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좋아졌죠? 그죠?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부부가 함께 준비하면 각각 300, 최대 6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농지연금 이제부터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농지은행 사이트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은행 사이트가 있고요. 그래서 농지연금의 사업 안내를 보시면 농지연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농지연금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이제 바뀌죠. 내년 1월 1일자로 바뀝니다. 만 60세 이상부터 5년이 앞당겨집니다. 무려. 그리고 법적 근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죠. 한국농어청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 5항에 따라서 나온 법률과 제도입니다. 자, 부부가 농지연금의 장점, 부부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 승계 조건으로 가입하면 배우자가 승계해서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상속되게 됐죠. 영농 또는 임대소득이 가능하겠고요. 재정지원,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안정성이 있고, 연금 채무 부족액이 미청구된다. 이 내용은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남으면 상속인에게, 부족하면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좋죠? 그죠? 재산세가 6억 이하의 농지는 전액하면 됩니다. 가입 요건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지. 자, 가입 연령이 있죠.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시점은 본인이 농지를 소유한 자가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내년 1월 1일자로 만 60세로 바뀌었고요.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영농 경력 증빙서류가 있어요. 농지원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발급받고 그 영농 경력이 이제 그 증빙서가 되는데, 농지원부상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5년 이상이고 만 60세로 바뀌죠. 60세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상 농지는 농업인이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농업인? 그럼 농업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외 농지가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안 돼요. 불법 건축물을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 공동 소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공동 지분으로 갖고 있으면 농지연금이 안 돼요. 그리고 개발 지역 및 개발 계획이 확정된 농지다. 이건 개발이 됐으니까 좋죠. 좋아졌죠. 네, 개발이 됐으니까. 그죠?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그 어떤 환지를 받거나 이런 혜택을 받게 되겠죠.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어떤 콘텐츠 보니까
요거 하나만 보고 설명을 해드린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경매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연금에 해당이 안 된다. 요거 하나만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일의 담보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주거 요건, 거주 요건이 있는데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취득할 때 전라도에 있는 농지를 내가 취득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됩니다. 현재는 되는데 내년 5월 개정 농지법에 의해서 내년 5월부터는 이제 이런 거주 요건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농지 취득이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개정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연금 신청하는 것과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틀립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직선거리 30km 이내, 그리고 연접한 시군구에 위치한 사람, 거주한 사람이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2년 이상 되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담보농지 가격은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가의 90% 중에 좋은 걸로 가입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여기 보시면 근저당은 15% 미만인데요.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15%에서 30%까지 완화됐습니다. 농지연금 개정사항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자, 지급 방식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정액 종식형, 죽을 때까지 평생 매월 따박따박 받느냐, 아니면 내가 총 지급 가능액의 30%를 먼저 땡겨 받고 나머지 70%를 이렇게 종액 정신형으로 받느냐, 그리고 기간형으로 받느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있어요. 이게 농지를 담보로 해서 이제 받으니까 이제 연 2%의 고정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네, 농지연금의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가 수익형, 연금형 부동산이 되는 혁신적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부부가 함께 준비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씩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형 상품입니다. 국민연금 받으시죠.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뭐 공적연금도 포함해서 3중연금으로 농지연금은 이렇게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전국 공시지가는 매년 오른다는 기사 보셨을 거예요. 연평균 5% 상승, 토지의 수익을 받으며 땅값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내가 40대예요. 40대면 앞으로 농지연금 신청할 때까지가 만 60세잖아요. 그 20년이 남아 있는데 20년 동안 공시지가는 연 평균 5%씩 연복리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그런 또 지가 상승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지가 상승이 없는 토지, 지가 상승된 토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지가 상승된 토지는 본인이나 상속받은 자녀가 지금까지 내가 지급을 받았을 경우 상환하고 땅을 돌려받아요. 그리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가가 상승되면. 지가 상승이 없을 경우에는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고 사망 시 자녀에게 어떤 채무가 더 컸을 경우에 상속되지 않고 토지는 공사에게 기속되지만 채무가 예상 농지 가격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 농지 가격을 돌려받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농업인이란 그 농지연금의 기준이 뭐였죠? 만 60세로 바뀌었죠. 만 60세 이상 농업인에게 그죠? 농업인이 되는 거죠. 농업인은 뭐냐?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농업인은 이렇습니다. 1000제곱미터 약 303평 농지를 재배하고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사람, 혹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혹은 농지에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돼서 경작하는 사람,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농업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303평 농지면 되는 거예요. 합산해서 303평 농지, 그러면 농업인입니다. 자, 농지를 취득하는 것과 농지를 관리하는 것은 틀립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것, 농지를 관리하는. 그럼 농지를 내가 취득할 때,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는데요. 농지는 경작을 해야 돼요. 네, 경작을 해야 됩니다. 경자 유전.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농지법 요즘 말 많잖아요. LH 투기 사태 이후에 아주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 농지법이 나왔어요. 내년 5월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지 취득 시에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 또는 연접 시군구 인근의 농지 취득하면 돼요. 그리고 귀농을 목적으로 한 제촌 작용, 과실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농지를 이용할 때 우리가 이렇잖아요. 내가 경작을 하지만 부득이하게 내가 경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다면 농지은행을 방문해서 함께 신청하면 되고요. 이 임대를 합법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아무한테나 내 농지 관리해 주셔라고 하면 내가 경자 유전 직접 작용을 해야 되는데 직접 작용하지 않다 남한테 위탁한 거기 때문에 불법이 위탁입니다. 하지만 농지은행에 위탁하게 되면 농지은행이 임차인을 구해줘서 그 임차인과 농지를 갖고 있는 제가 농지은행하고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수탁 사업을 하는 겁니다. 8년 이상 위탁 시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 주면 됩니다. 사업용 토지로. 보이시죠? 사업용 토지입니다. 농지은행이 위탁해도 사업용 토지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2년 정도 이제 경작을 하다가 농지은행이 위탁할 수 있잖아요.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위탁경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부분 위탁경영이 뭐냐,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중에 내가 30일 이상 또는 농지의 3분의 1 이상을 작용하면 됩니다. 텃밭을 갖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30일 이상, 1년 중에 30일 이상을 내가 위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타인한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부분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경영과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 수탁사업, 이런 관리 제도를 알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 관리하기 힘들어가 아니라 농지를 취득해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 부분 위탁경영,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고 이제 농지를 보유해서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랬을 때 농지 원부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발급받지 않으면 안 돼요. 발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농지 원부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혹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농지 원부가 발급이 되죠. 농지 원부 발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자격 요건 해당이 되죠. 농지연금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너무 먼 얘기예요 라고 하시는데, 30, 40대, 요즘에 30, 40대가 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30, 40대가 부모님 명의로 농지를 구입해서 가족 간에 이렇게 하시거나 해서 자본금을 확보해서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부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40대가 은퇴자산 준비가 가장 인생 최대의 과제인데, 부부가 함께 노후를 함께 준비하고 장기간 보유하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죠, 최고. 그리고 50, 60대는 본인 명의로 농지 구입해서 5년간 농지 원부를 관리하시게 되면 만 60세부터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일찌감치 이렇게 준비해서, 땅값이 오르잖아요. 매년 공시지가 연평균 상승률이 5%랍니다. 네. 그 5%면 내가 1억 농지라고 쳤을 때 1억에 5%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 아니에요. 500만 원이 공짜로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자, 농지연금의 그 농지 평가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죠? 공시지가의 100% 아닙니까? 공시지가의 100%, 감정평가액의 90% 중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네, 5년 동안 2배에서 3배, 10년 동안 5배 꾸준히 오른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꾸준하게, 공시지가는 매년 통상 꾸준하게 상승하니까요. 아파트는 통상 10년 주기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땅값, 즉 공시지가는 통상 매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농지연금 평가 금액 기준이 뭡니까?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 중에 높은 거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자,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을 단순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만 65세 기준으로 평가금액 5억으로 가정했을 때 농지연금은 월 191만원, 주택연금은 125만원. 완전하게 차이 나죠. 그리고 일시 인출을 내가 받고 나머지 70% 정도를 이렇게 월 받는 방법을 했을 때 농지연금은 131만원, 약 일시 인출 30%를 받을 수 있고요. 월 135만원씩 꾸준하게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1억 1,800만원까지 최대 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월 62만 7,390원. 완전히 2배 이상 차이 나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또 공실 위험이 있는 수익형 부동산하고 단순하게 비교해봐도 농지연금이 훨씬 강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안정성도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매물건은 낙찰가가 1억 8,300만원인데 공시지가가 무려 4억 600만원입니다. 이런 토지가 있어요. 네. 여기 17명 입찰자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차를 했지만. 자, 자본금 약 6천에서 7천만 원이면 되죠. 경락자금 대출 되니까. 그죠? 이 돈이면 충분히 노후 준비 다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평가금액이 뭐라고 했죠? 4억 600만 원이잖아요. 공시지가 100%니까. 그죠? 취득과 동시에 2억 2,3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잖아요. 벌써. 이 차익이 발생을 하고 내가 40살이에요. 40살이야. 40살인데 앞으로 이제 20년 이후에 받을 수 있죠. 20년 이후에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년 이후에 그냥 단순하게 공시지가 상승률 그냥 3%로 가정했을 때도 이 연평균 복리로 따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7억 4천만 원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7억 4천이면 월 한 300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농지연금 지급 산출 방법이 농지연금 예시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예시표가 있죠. 자, 농지연금 또 연이자 내면서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상 농지 가격이 있습니다. 예상 농지 가격은 농지 평가 가격에 연 4%씩 붙습니다. 이렇게 그죠? 붙습니다. 그래서 예상 농지 가격 상승이 있고요. 그 농지연금 월 받는 금액과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월 지급받은 금액에 연 2%씩 오르고요. 이건 연 3%씩 오릅니다. 다시 연 3%씩 오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상 농지 가격 상승이 높아서 농지연금 채무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80세에 이 해당 농지의 예상 농지 가격 8억 2,300인데 5억 3천이잖아요. 이 채무액이 있지만 이 농지 가격이 높아서 이 나머지 2억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뺏긴다는 게 아닙니다. 농지 가격에 인상률이 있다라는 거. 여기에는 이제 이 평가 금액이 5억이지만 내가 받는 금액은 월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농지 평가 금액이 5억부터 연 3%. 이거는 얼마예요? 144만 원. 이 지급액부터 이렇게 연 2%씩 붙으니까 연복리로 따졌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이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농지연금 기초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 지역 선정이 최우선이다.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점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3, 40대의 노후 걱정 이제 끝이다. 농지연금 하나로 뭐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되고, 부부가 같이 준비하면 1억 정도의 농지를 뭐 2억의 공시지가인 농지를 경매로 매입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매입해서 5년 동안 영농 경력하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농지를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농지연금 Q&A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농지를 담보로 하고 나중에는 내 땅 뺏기는 거 아닙니까? 네,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지만 아까 농지연금 평가 산출 예시표를 보셨죠? 예상 농지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농지
채무액이 있습니다. 농지 채무액이 농지 예상 가격이 연 3% 꾸준하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 신청하게 되면 농지연금 지급 산출 예시표가 나오는데 그 예시표대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한 5억짜리 땅을 있는데 그 5억짜리에서 내가 한 2억 정도를 농지연금을 받았는데 이 땅이 한 7억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계약하고 중도금 해서 농지연금 채무액을 갚고 이제 잔금 시에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 방법도 있고, 농지연금으로 목적을 했지만 부득이하게 또 팔 사유가 생기거나 아니면 주변에 지가가 상승해서 땅값이 올라서 팔아야 할 상황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매받은 농지는 농지연금이 안 나옵니까? 농지연금 나옵니다. 경매를 하고 농지를 2년 이상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조건 말씀드렸고요. 거주요건 있습니다. 거주요건 직선거리 30km 이내 또는 연접시판 시군구에 위치한 농지여야 합니다. 작용을 꼭 해야 하나요? 작용하셔야 합니다. 직접 작용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내년 5월이 되면 개정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취득이 까다로워졌어요. 그리고 농지 이용관리 실태도 실질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내가 직접 작용을 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 사업을 활용하거나 부분 이탁 경영 제도라는 것을 알고서 하시면 되겠죠. 네, 개발할 땅을 사는 것이 훨씬 좋다. 개발할 땅, 내가 토지 개발을 하는 거죠. 이거는 목적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내가 은퇴 준비, 노후 자산을 준비해서 농지를 사서 이 농지의 가치를 보고 내가 사는 것과 그 다음에 토지 개발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형질 변경이나 어떤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개발할 땅을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네, 목적이 다른 것이죠. 임야는 농지연금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또 하시던데, 임야는 3년간 농지로 개간해서 지목 변경을 하면 됩니다. 지목이 뭐죠? 지목, 전답, 과수원, 임야, 이거 지목이잖아요. 이 지목을 농지인 전답, 과수원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예, 3년 동안 개간하면 됩니다. 임야는 농지연금 이렇게 농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자, 35세인데 내가 35세인데 만 65세는 너무 늦지 않나요? 만 60세로 바뀌었고요. 만 60세로 바뀌었고요. 지금부터 쭉 장기 보유 하시면 됩니다. 장기 보유 하시면서 내가 은퇴 뭐 연금저축 가입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즉시연금 뭐 이런 상품도 있고 한데 그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게 네, 훨씬 강력하고 땅의 또 가치를 또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농지연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농지 취득부터 농지 관리 그리고 농지연금까지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농지연금을 제대로 알고 하게 되면 정말 소중한 그런 정보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하게 그냥 안 하거나 아니면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40대에 정말 인생 최대 과제가 은퇴자산 준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네, 아주 먼 얘기다, 아직 먼 얘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파이프라인 먼저 구축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농지연금 컨텐츠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더 많은 컨텐츠 준비해서 방송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의 도성국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